오늘은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건데, 파동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파동은요, 일단 먼저 한글 뜻부터 보면 진동이 있어. 그냥 물체가 그냥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거. 진동은 진동인데, 진동이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 그래요. 진동이 퍼져 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하는데, 파동은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그 종류 하나하나를 다 배울 수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파동이 뭐뭐 있냐면 소리, 초음파, 지진파, 물결파, 줄의 진동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 파동을 전달하는 진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보면 그리고 또 빛, 전자기파 이런 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파동은 파동을 전파하는 물질, 파동을 전파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매질이 물결파의 경우는 물이겠죠. 지진파의 경우는 땅이겠고 소리랑 초음파는 주로 공기를 통해 이제 전파가 되고 또 진동을 할 수 있는 줄의 진동은 줄을 타고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타고서 이제 진동이 전파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탄성파동, 탄성파, 역학적 파동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는 이러한 다양한 파동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빨간 색깔로 밑줄 그은 것들은 얘네들은 다 우리가 물질을 타고서 파동이 전파를 해요. 그래서 물질을 전파하는 그러한 매질, 파동을 전파하는 물질인 매질이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만 전파가 가능한 파동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매질이 있어야만, 즉 파동을 전파하는 물질이 있어야만 왜 파동이 이제 전파가 되냐 하면은, 그리고 탄성파의 경우는 우리가 탄성력이 있어서 용수철처럼 탄성력이 있어서 잠시 용수철처럼 탄성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 광고 다 못 없애나? 하여튼 보면은 우리 자바 실험실에 아주 고마운 사이트인 자바 실험실에 와서 파동의 전파를 읽어보면요, 점 하나를 놓고서 내가 손을 놓으면 알아서 왼쪽으로 뭔가가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하면 내 마우스는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진동만 하고 있어. 나는 진동만 하고 있고 여기 있는 물질 하나하나를 보면 다 오른쪽 왼쪽으로 진동만 하죠.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만 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의 물질은 이렇게 진동을 하지만 저 끝까지, 왼쪽 끝까지 무언가가 전달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파동이라 그래.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진동이 전파가 됐죠. 요거를 파동이라 그래. 이렇게 한번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파동이 전파가 되었고, 이제 또 다시 위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진동이 전파가 되죠. 이걸 파동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파동은 이 용수철처럼 가만히 두면은 다 원래 자리로 가려는 이러한 탄성력이 다 모든 물질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탄성, 모든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탄성에 의해서 우리가 파동이 전파가 돼요. 이거를 역학적 파동이라 그래. 탄성파, 역학적 파동. 얘네는 매질이 있어야 되고, 매질이 탄성력처럼 이렇게 잠깐 변화를 시키면 자기 원래 자리로 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이게 전파가 돼요. 또 다른 상당히 특이한 애들이 이제 전자기파는 아예 다른 애들인데, 얘는 그냥 매질이 없어도 돼. 매질이 없어도 전파가 되는 전자기파라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파동을 우리가 지금 요 정도의 파동을 배울 건데, 이것의 파동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랑 매질이 없어도 전파가 되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준으로 파동을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물질 하나하나는 이렇게 진동만 하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만 하는데 지금 왼쪽으로 뭔가가 이렇게 진동이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물질 하나는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이러한 진동이 이렇게 점점 왼쪽으로 전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매질은, 즉 물질 하나하나는 진동을 해요. 매질은 진동을 하고요. 매질이 진동을 할 때 파동 전체는 진행을 해요. 파동은 이제 진행을 하고 파동은 전파하는데, 요 두 개가 이제 방향이 다를 수 있어. 내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는 이렇게 일단 글자 먼저 쓰면 횡파와 종파가 있고요.
횡파는 일단 매질은 진동을 하고 근데 파동은 진행을 해요. 파동은 진행을 하는데 이 둘의 방향이 90도야. 둘의 방향이 이제 수직일 때. 그래서 내가 파동을 전파하는 물질인 매질을 내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근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도 앞으로 뭔가 오른쪽으로 뭔가 파동이 진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 방향은 오른쪽, 진동은 위아래. 그럼 이게 90도죠. 그래서 이게 수직이다 하면 우리가 그걸 횡파라 그래. 근데 이제 매질은 진동하고 파동은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나란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제 물질 하나를 잡고서 매질을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 파동이 오른쪽으로 신기하게 진행을 하는 거 볼 수 있고 이 두 개의 방향이 이제 나란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시도 이제 심심하면 외우시고 횡파는 전자기파, 물결파, S파, 줄의 진동 그리고 이제 종파는 소리, 초음파, 피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방금 또 보여준 거를 한번 다시 보면 내가 매질은 내가 오른쪽 왼쪽만 진동을 할 거야. 매질은 오른쪽 왼쪽 진동을 하는데 파동이 이제 오른쪽으로 점차 이렇게 퍼져 나가죠. 이거를 우리가 오른쪽 왼쪽 파동의 진행은 오른쪽 그래서 나란한 종파. 위아래로 매질을 진동을 시키면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점차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요. 요거를 우리가 횡파. 매질은 위아래, 파동의 전파는 오른쪽. 그래서 한 번만 해보면 아이고 이러면 너무 헷갈리네. 한 번만 이제 해서 제자를 볼게요. 얘를 약했나?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종파. 이걸 조금 여러 번 해보면 잠깐 딱 보면은 이제 얘가 어느 뭉쳐있는 곳과 이제 안 뭉쳐있는 곳으로 있는 거 봤니? 이렇게 잠깐 하면은 뭉쳐있고 이제 듬성듬성하고 뭉쳐있고 듬성듬성한 거가 반복되는 거 보여요?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멈추지 못하는데 잠깐 순간에 멈추면 뭉쳐있는 거 볼 수 있어. 딱 보면은 이제 여기는 뭉쳐있고 여기는 듬성듬성하죠. 뭉쳐있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멈추면은 우리가 종파는 이렇게 뭉쳐있는 밀한 곳이 있고 듬성듬성한 소한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위아래로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파도 같은 경우를 보면 파도 같은 경우는 꼭대기와 아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질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진동만 하고 그리고 파동은 진행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매질은 이제 진동만 한다. 근데 오른쪽으로 파동이 뭔가가 진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타기 용어는 이제 파동의 전파를 보여주고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이제 파도타기의 경우는 위아래로 이제 사람이 진동을 하는데 근데 뭔가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을 잠깐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파동의 요소를 알 수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보여준 적 있지만 언제 나왔지? 보호 모형에서 봤고 요 내가 지금 보여주는 요 파일은 김정식 허명성 선생님의 과학사랑에서 김정식 허명성의 과학사랑이라는 요 사이트에 가서 감사하신 선생님이 이제 만드신 건데 지금 우리가 물결파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물결파의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딱 잠깐 멈췄을 때 우리가 가장 요 꼭대기 파도의 꼭대기 지점을 마루 파동의 진폭이 가장 큰 지점을 마루 파동의 진폭이 가장 작은 지점을 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횡파에서 파동의 진폭이 가장 높은 지점을 가장 꼭대기 지점을 우리가 마루 그리고 횡파에서 이제 가장 아래쪽을 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종파의 경우는 여기 빽빽한 곳 매질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밀이고 그리고 이제 듬성듬성한 곳을 소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진폭은 우리가 이 파도의 경우에는 파도가 없을 때 잔잔한 0의 높이에서 최대 파도의 높이인 이 꼭대기까지, 마루까지의 이 높이. 그래서 잔잔한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 또는 잔잔한 진동 중심으로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도의 크기 진폭이라 그래요. 그래서 파동의 크기 진폭이라고 하고, 파장은 우리가 그림을 잠깐 보면은 그림만 보면 요 똑같이 반복되는 요곳,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거기까지의 거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데,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또는 밀에서 밀, 소소 여기까지 하는데, 이것의 우리가 의미는 잠깐 파도가 쳐서 이제 파동이 진행하는 걸 보면 여기서 한 번 진동, 두 번 진동, 세 번 진동, 한 번 진동할 때 요만큼씩 앞으로 가죠. 그래서 요게 뭐야? 파동의 길이 파장이야. 그래서 매질이 한 번 위아래로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진동을 할 때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을 하는 동안 여기 쓸걸? 여기 쓸라 했는데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앞으로 가는 거리,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파장이라 그래. 이걸로 보면 여기서 한 번 진동하니까 요만큼 이동했어. 요거를 파장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미터를 쓰고, 그리고 근데 주기, 한글 뜻 그대로 주기는 우리가 몇 초에 한 번 걸려서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가,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 걸리나, 단위 세컨드. 진동수는 한글 뜻 그대로 진동하는 횟수, 그래서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이제 진동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써보면,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글 뜻 그대로 10초에 100번 진동을 한대. 10초에 100번 진동을 하니까 1초에 진동하는 시간, 뭐라고요? 1초에 진동하는 횟수. 1초에 진동하는 횟수는 10번이겠죠? 진동수 10Hz. 10초에 100번 진동하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죠? 그래서 주기는 10분의 1.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다. 파동의 속력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한 번 출렁일 때 1파장만큼 가거든. 그래서 한 번 출렁일 때 1파장만큼 가죠. 한 번 출렁이면 1파장만큼 가요. 그래서 이거를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그냥 일단 공식을 먼저 써보면 시간분의 파동의 시간분의 거리가 우리 속도인데, 파동의 시간은 우리가 파동의 이제 파동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시간분의 거리, 파동에서의 시간은 주기가 있고, 파동에서의 거리는 이제 파장이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t분의 1은 진동수 f와 같으니까 이제 공식은 진동수 곱하기 그리고 이제 파장 람다 곱하기 파장. 이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하죠. 공식만 쓰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는 f 람다. 그래서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파동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동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파동이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파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면, 내가 지금 잠깐 마우스를 가만히 두면 지금 돛담배의 위치, 마우스 가만히 두는데 돛담배의 위치가 위아래로 진동만 하고 배가 오른쪽으로 쓸려 나가거나 왼쪽으로 쓸려 나가지 않죠.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래서 위아래로 진동만 하죠. 그러니까 매질은 진동만 하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그리고 이제 매질이 이제 진행하고 전파하지 않아. 근데 파동은 오른쪽으로 전파하고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만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파종은 1주기의 시간 동안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얼마큼 가냐면
한 번 출렁이면은 딱 요만큼 요 거리가 우리가 파장 1파장만큼 앞으로 진행을 해요. 4분의 1 주기 동안에 이제 4분의 1 파장만큼 파동이 앞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동이 이러한 그 파도 같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인, 코사인 함수로 삼각함수 때 배웠죠. 아이고, 보통 이제 요렇게 요거 하나가 1파장인데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삼각함수 그림을 그릴 때 약간 편의상 우리가 파동이 진행해서 삼각함수로 이제 여러 번 그려야 되는데 편의상 파동을 이렇게 4토막으로 내서 그림을 그리면 조금 쉽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전체가 1파장인데 요 4분의 1 요거 4토막 내서 요만큼의 우리가 이제 4분의 1파장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주기 동안은 1파장만큼씩 앞으로 가는데 파동의 속도 1초에 속도 v만큼씩 앞으로도 가요. 그래서 파동이 진행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파동의 속도 1초에 몇 미터 가느냐 파동의 속도 미터 퍼 세컨드로 말을 하거나 1주기 시간 동안은 1파장만큼 앞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두 가지 다 뭐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파동이 전파하는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 건데 우리가 파동의 파장이 8m래. 그리고 8초 동안에 1파장만큼 앞으로 간대. 그러면 속도가 1이 나오게 돼요. 파동의 속도는 1초에 1m 앞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 파동이 진행하는 걸 한글로 얘기를 해보면 파동의 속도가 1이니까 얘는 1초에 1m씩 한 칸씩 앞으로 가요. 똑같은 것이 이제 8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하면서 1파장만큼 앞으로 가게 돼요. 8초에는 1파장이 8m 앞으로 가게 돼요. 그게 속도가 1인 거랑 이제 똑같은 이제 결과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0초일 때는 요 그림이 어때? 1초일 때는 요거보다 한 칸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파동의 모든 점을 한 칸 오른쪽으로 가는 거 우리가 그리기가 어렵지만 이거를 이제 대표적인 점들을 찍어서 우리가 요 대표적인 점 찍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파장이 8m니까 요게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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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점들을 이제 찍어서 파동에 이동하는 걸 모습을 볼 건데, 여기 x축은 2m, 2m, 여기 2m, 2m의 관계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높이가 진폭이 3이야. 위로는 3, x는 2, 2, 아래도 여기가 3. 그래서 두 칸, 세 칸, 두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이렇게 우리가 파동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근데 뭔 소리 하냐면 이제 이 파동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는 거. 1초일 때는 요거보다 오른쪽 한 칸 가야 돼. 그러면 0,0이 1,0에 위치했겠죠. 2,3이 여기 3,3에 있겠죠. 그 4,0이 5,0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칸, 세 칸, 두 칸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도 있겠죠. 얘는 여기서 두 칸, 세 칸, 여기서 두 칸 이렇게 우리가 파동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초일 때는 1초일 때보다 한 칸 앞으로, 2초일 때는 이제 0초일 때보다는 두 칸 앞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죠. (3초는) 이제 2초보다 한 칸 앞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점을 찍어보면 특징적인 점들을 찍어보면 이렇게 (4초는) 이제 요거보다도 한 칸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뭐 대충 해야겠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5초는 4초보다 한 칸 앞이니까 이렇게,
6초는 이제 5초보다도 한 칸 앞이니까 이제 7초일 때는 요거보다 한 칸 앞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도가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파도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것을 사람들이 한 100년 전에는 애니메이션을 못 봤겠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이고 이렇게 파동이 이제 0초에서부터 한 칸씩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한번 이게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잠깐 살짝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하면은 그거 우리가 변이 위치 그래프라 그래. 파동이 이제 파도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찰칵 사진을 찍은 거야. 전체적인 모습. 그래서 파동 전체 모습을 보는 그래프를 우리가 변이 위치 그래프라 그래요. 파동 전체 모습. 파동 전체 모습을 우리가 변이 위치 그래프라 하고 예를 들면 6초에서 파동의 전체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랬다가 이제 파동의 전체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걸 봤어. 파동이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때 파동의 전체 모습을 이렇게 그냥 봐서 찰칵 이렇게 봐도 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봤어. 지금 요 배의 위치만 봤어요. 배를 시간에 따라 위치를 봐볼까? 높이만 봐볼까?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초, 12초, 13초, 14초 이렇게 시간마다 배의 위치 한 점의 높이를 계속 우리가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도 있어. 그거를 우리가 변이 시간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서 즉 한 점, 매질 한 점에 이제 진동을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배의 위치 같은 것이 여기에 배가 있었다고 합시다. 배가 여기 있는 거. 지금 요거를 우리가 지금 배의 위치가 x는 4에 있다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방금 그림 그린 거에서 보면 4,0에 배가 있어. 이제 1, 2, 3, 4. 배가 이번엔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거지. 0,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배가 0이었다가 높았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이런 식으로 배가 0이었다가 높아지다가 1, 2, 3, 4 일단은 이번엔 파도 꼭대기 있다가 1, 2, 3, 4의 위치에는 이제 3초일 때 조금 내려왔다가 4초일 때는 이제 0의 배의 위치가 0이었다가 5초일 때는 하나, 둘, 셋, 4칸에 있던 배가 아래로 갔다가 6초일 때는 마이너스로 가장 낮은 곳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7초일 때는 배가 조금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오는 파도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도의 위치가 0, 0, 2 빠르다. 똑같이 할까? 진동수를 한번 8이니까 느리게 할 수 있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0초 내가 해볼게요.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그런 느낌을 우리가 여기 사진 찍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0초일 때는 배가 0의 위치였어. 그래서 0초일 때는 배가 0의 위치였어. 이게 이제 시간 세컨드. 그랬다가 1초일 때는 얘가 2점 며칠이죠. 그리고 2초일 때는 꼭대기야. 1초일 때는 2점 몇이고 2초일 때는 3으로 꼭대기야. 그러다가 3초일 때는
2점 몇이고 4초일 땐 0이야. 3초는 2점 몇이고 4초일 땐 0이야.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돼?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초일 때 보면 5초일 때는 마이너스 2점 몇, 6초일 때는 마이너스 3, 5초일 땐 마이너스, 5초일 땐 마이너스 2점 몇, 6초일 땐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점의 진동을 시간에 따라 그림을 나타낸 거고, 이것은 특정 시간일 때 전체적인 위치를 나타낸 거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변이 시간 그래프는 우리가 한 점, 여기 써있죠. 한 점이 진동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의 진동을 보고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배 하나만의 진동. 너무 느리다.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을 보면 1, 2, 3, 4, 1, 잠깐만요. 2초죠. 진동수가 2초에 한 번이니까 0, 몰라. 헷갈린다. 그래서 이거 배 하나 진동하는 거 보면은 한 번 출렁이는데 2초, 1초, 2초, 1초, 2초.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또한 배의 최고 높이를 보면 우리가 최고 높이와 가장 낮은 높이를 보면 우리가 배의 진폭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 점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한 점을 보면 우리가 파동이 한 번 출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몇 초에 걸려서 한 번 출렁이는가, 즉 파동의 주기를 알 수 있고, 주기를 안다는 것은 즉 진동수를 안다는 뜻과 같죠. 그래서 주기를 안다는 것은 진동수를 안다는 뜻과 똑같고, 배가 가장 높이 올라간 높이가 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파동의 진폭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우리가 변위 위치 그래프, 요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파동의 전체 모습. 그래서 이렇게 잠깐 사진을 찍은 파동의 전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즉 파장을 알 수 있죠. 파장을 알 수 있고, 또 파동의 전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파도의 높이, 즉 진폭, 파동의 진폭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연습 문제를 그냥 풀 수 있으면 되고요. 변이 위치 그래프는 이게 처음 가의 그래프는 뭐냐면 파동 전체 모습을 나타낸 거고, 그 파동 전체 모습을 나타낸 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처음으로 똑같은 곳으로 가는 요 거리, 처음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요 거리가 우리가 파동의 길이인 파장이야. 그래서 파장이 20cm, 즉 0.2인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파동의 가운데 잔잔한 파도에서 이제 파동의 꼭대기까지, 진동 중심에서 진폭까지, 진동 중심에서 요 마루까지,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요거를 우리가 진폭이라 그래. 진폭이 그래서 10cm야. 20cm가 아니고 10cm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동 전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요게 끝이었고, 변이 시간 그래프, 요거는 이제 내질의 한 점, 내질의 한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본 그래프가 변이 시간 그래프고,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출렁출렁출렁출렁이는 요 한 번 출렁이는데 걸린 시간이 4초인 걸 알 수 있어. 즉 주기가 4초야. 그리고 이제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니까 진동수는 이제 거꾸로 4분의 1, 즉 0.25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속도 공식은 이제 시간분의 거리 또는 F람다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파동의 속도는 이제 시간 4초분의 파장 0.2, 4분의 0.2니까 파동의 속도는 4분의 0.2, 4분의 0.2, 즉 0.05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동의 그래프를 보고서 파동의 특징을 다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의 특징, 그래서 파동이 뭔지를 쭉 봤고, 파동의 이제 그래프, 파동의 특성, 그리고 파동의 뭐 각 요소, 공식 이런 걸 알았고요. 파동 전체적인 걸 알아봤고, 그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리의 특징을 우리가 좀 보면, 소리는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져. 그래서 물체를 잠깐 책상을 때리면 소리가 나요. 왜냐면 책상을 때렸을 때 책상이 진동해.
책상이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이 이제 공기도 진동을 시키고 그 공기가 이제 우리 고막을 진동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돼요. 먼저 뒤쪽을 먼저 잠깐 보면 물체가 진동을 하면 소리가 나고요. 진동이 공기를 퍼지고 공기가 이제 귀의 고막을 진동을 시키면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물체가 진동해서 이제 소의 소리를 만들면 그 동일한 진동으로 동일하게 공기가 진동이 되고 동일하게 공기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공기에 진동하는 그 진동도 똑같이 솔로 진동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귀의 고막에도 똑같이 솔의 진동수로 진동을 시켜서 그래서 똑같은 진동 횟수로 진동수가 똑같게 소리가 전파될 때 이제 공기도 솔, 물체도 솔, 귀도 솔로 이렇게 똑같이 진동을 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피커나 마이크의 원리는 2단원에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리가 물체가 진동을 할 때 1초에 262번 진동을 하면 도야 1초에 440번 진동을 하면 라야 그리고 도의 한 옥타브 높은 음은 1초에 524번 진동을 해 이렇게 우리가 진동수를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음을 뭐 진동 횟수랑 관계가 있고 고음이 될수록 음의 파동의 진동수가 높아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물체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이거 우리가 종파라 그랬는데 소리는 종파야. 횡파, 종파 중에 종파고요. 잠깐만. 그래서 여기 자바 실험실 잠깐 가서 뭐 보여주면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진동하면 소리가 나온다 그랬죠. 이거 잠깐 약간 머리가 아프지만 공기 문제 잠깐 없애고 이제 소리곱쇠라는 얘가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 건데 지금 얘가 진동하는 거에 맞게 똑같이 공기가 진동하죠. 얘가 진동하는 거에 맞게 공기가 진동을 하고 그 공기가 진동하는 거에 맞게 똑같이 이제 귀의 고막이 진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거라 같은 진동수가 계속 퍼져나가요. 그래서 오디오에서 뭐 스피커에서 소울의 소리를 내면 우리 귀도 똑같이 소울을 듣게 돼. 그래서 진동수는 항상 일정해요. 외워야 돼. 어디 써있지? 그래서 일단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가 우리가 음이랑 관계가 있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10대면 좀 귀에 청각이 잘 살아있으니까 이제 요 정도의 1초에 18,800번 진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점점 이제 귀가 좀 이제 떨어지다가 50대가 되면 아쉽게도 극초음파 높은 이러한 높은 음은 잘 못 듣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초음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못 듣게 돼요. 2만 이상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다 써먹냐면 계속 어군 탐지기, 자동차 후방 감지 센서, 초음파 세척기 등에서 그래서 강한 초음파를 생성을 해서 뭔가를 할 텐데 우리는 듣지 못하니까 나쁘지 않아. 아무 일 없어. 초음파는 이제 2만Hz 이상을 이제 초음파로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사람에 따라 달라. 일단 그러고 소리의 전파 속력은 소리의 특징을 보면 소리는 우리가 매질에 따라도 다르고요. 온도에 따라도 달라요. 소리의 속력은 전파 속력은 온도에 따라 다르고 매질에 따라 달라. 즉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가 소리, 공기가 이제 뭐 550번 진동을 하면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500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기를 타고도 진동이 전달이 될 수 있고 고체를 타고도 진동이 전달이 될 수 있죠. 근데 고체는 왠지 분자 사이가 가깝잖아. 그래서 즉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이 고체가 가장 빠르게 퍼지고요. 소리도 고체가 가장 빠르게 퍼지고 그 다음이 액체야. 고체, 액체 그 다음에 이제 기체를 타고서 소리가 퍼지는 속도가 고체, 액체, 기체 순이야. 가끔 수영장에서 말소리는 잘 못 듣지만 수영장 속에서 이런 소리는 정말 잘 들려요. 이런 진동은 금방 느껴지고요. 가끔 뭐 철도가 뭐 기차가 오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소리보다도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땅에다 귀를 댄다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그게 다 요거랑 관련 있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기체에서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전파 속력이 빨라요. 속력이 빠르다.
이것도 그냥 뭐 알고 계시고. 공식은 이렇게 돼. 그래서 15도일 때 15를 넣으면 소리의 전파 속력이 34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뭐 그렇군. 그래서 뭐 소리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소리를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가 발달을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잖아. 소리를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그걸 먼저 볼까? 그래서 소리를 이제 소리를 요 프로그램은 잠깐만, 이 마이크 못 키는구나. 내가 지금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못 키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자바 실험실에서 그냥 소리를 듣도록 하죠. 듣는 거 할 수 있나? 애매하네. 녹음이 되나 안 되나 잠깐 확인을 해야겠다.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녹음이 되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동수가 커질수록 점점 고음이야. 그러다가 나의 경우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나 못 듣고 이제 점점 고음으로 가다가 이제 2만 정도 되면 아무도 이제 소리를 못 듣죠. 뭐 그런 거 알 수 있고. 진동수가 클수록 우리가 고음이구나, 진동수가 작으면 저음이구나를 알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소리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진폭이 작아지면 소리가 작은 거고, 진폭이 커지면 이제 점점 소리가 큰 소리고, 이런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특징 3요소라고 하는데, 진동수가 이제 같으면 큰 소리는 우리가 소리의 진폭이 큰 거야. 소리의 진폭이 크면 큰 소리,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 그리고 방금 봤던 것처럼 진동수, 고음이면 진동수가 커요. 진동수가 크면, 진동수가 많으면 높은 음이야. 진동수가 많으면 높은 음. 진동수가 크다, 많다. 그리고 피아노를 가지고 한번 이제 컴퓨터로 녹음을 해보고, 피아노로 해보고, 실로폰으로 해보고, 뭐 리코더로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이제 똑같은 도를 치고서 한번 소리를 녹음을 해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도의 음을 한번 치고서 소리를 한번 녹음을 해보니까, 어떤 악기는 파형이 요렇고 파의 형태가 요렇고, 어떤 악기는 파의 형태가 이렇고, 이렇게 녹음한 소리의 파동의 형태를 보니까 피아노는 똑같이 가와 다처럼 요러한 파동의 형태구나, 실로폰은 한 요러한 파동의 형태구나, 바이올린은 요렇구나, 사람의 목소리는 요렇구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파동의 형태를 보고서 같은 목소리는, 같은 소리는 파동의 형태가 같구나를 알게 돼요.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특징, 목소리 구별하는 거, 이런 게 다 요런 특징이 있어. 파형이 같으면 이제 같은 악기고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 크면 크고, 소리의 음은 진동수가 크면 고음이고, 이런 거 알 수 있고, 음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은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약간 1초, 이게 정해진 시간이야. 1초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진동을 하죠. 1초 동안에 8번 진동을 했는데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을 했고, 다는 하나, 둘, 셋, 네 번 진동을 했고,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진동한 것이 고음이야. 음이 높은 거는 가, 그 다음이 다, 그 다음이 나야. 그리고 같은 파동의 형태가 같으면 같은 악기니까 가와 다가 같은 악기고요. 나는 다른 악기야. 그리고 이제 진폭은 가운데 잔잔한 데서부터 요 꼭대기까지 요거를 진폭이라 하는데, 가운데 잔잔한 데서부터 진폭을 잠깐 보면 얘는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가가 진폭이 가장 크고 나, 다 순이기 때문에 진폭이 큰 순서는 가나 다야. 이렇게 우리가 파동의 전반적인 특징, 소리의 3요소, 이런 거 우리가 알아봤고, 그리고 파동은 이제 요거 지금 배운 거 말고도 다양한 성질이 있는데, 반사, 굴절,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이 있어. 하나하나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야. 파동의 반사, 굴절, 간섭, 회절.
하나하나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동의 세기. 1초 동안의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의 양을 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결파, 소리, 지진파, 뭐 이러한 역학적 파동의 세기는 진폭이 크면 크고 또 진동수가 커도 파동의 세기가 커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해일이 온다고 또는 뭐 지진이 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진폭이 큰 해일이 오면 다 부서질 거니까 진폭이 크면 뭐 당연히 이제 해일, 뭐 파동, 물결파의 세기가 큰 거고, 또한 1초에 해일이 한 번 오는 거, 1초에 두 번 오는 거 생각을 하면 진동수가 클수록 또 이제 파동이 센 거야. 그래서 역학적 파동의 세기는 진폭 제곱과 진동수 제곱의 비례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우리가 이제 파동을 딱 만들면요, 이제 뒤쪽 잠깐 읽어보면 파동을 만들 때 만드는 즉시 그 물체가 진동을 하면서 진동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때리면 진동수가 결정이 되고, 거의 음이 똑같죠? 이렇게 내가 때려서 물체가 진동하면 그때 진동수가 결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그 요 진동수가 결정이 될 때 물체가 뭐 나무를 때리면 나무가 악기가 되어서 타악기가 되어서 나무가 진동을 하면서 나무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보통 그 악기는요, 악기를 타고 진동해야 되는데 악기의 속력은 보통 일정해. 그래서 보통 악기를 타고서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하면서 악기가 이제 진동을 해야 되는데, 악기의 속도가 보통 일정해요. 그래서 보통 고음이 나려면 악기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파동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커서 고음이 나려면 악기의 파장이 짧아야 돼. 즉 악기 길이가 짧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읽어볼게요. 우리가 먼저 하나 예시를 먼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자바 실험실에 아주 중요한 예시를 잠깐 먼저 보면, 우리가 줄을 타고 이동하는 그 파동의 속력. 그래서 줄의 파동의 속력은 일정한데, 여기서 우리가 소리 잠깐 들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고음을 내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움직이니까 진폭 잠깐 키워볼까? 요거 약간 지금 그 물결의 파동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죠? 요만큼이 파장의 절반이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파장인데, 파장의 절반이 요 길이고요. 사람이 이제 손의 위치를 바꾸면, 그러면 얘가 이제 파장이 변하겠죠. 이렇게 가면은 지금 파장이 길어졌어. 요 줄을 타고서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할 건데, 요 줄을 타고 이동하는 줄의 파동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파장이 커지면 진동수가 작아요. 그래서 파장이 커지면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커지면 진동수 작고, 파장이 작으면 진동수 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장을 손을 움직여서 작게 하면 고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쳐보거나 하면은 요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똑같아. 그래서 방금 우리가 현악기를 받고, 줄의 파동의 속도가 보통 일정해. 줄의 파동의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줄이면, 현악기의 줄이 짧으면 파장이 짧으니까 고음이야.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뭐 등등등. 그래서 이제 실로폰은 보면요, 실로폰 그림이 없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실로폰도요, 너네가 한번 봐보면은 작으면, 실로폰에 그 쇠가 울려서 소리가 나는데 쇠의 길이가 작으면 고음이야. 실로폰도 이제 길이가 짧으면 고음이고, 실로폰의 크기가 크면 저음이야. 그래서 길이가 짧으면 고음, 다 똑같아. 타악기든 현악기든 뭐 울리는 곳에 길이가 길면 파동이 길어서 저음, 그리고 울리는 곳에 길이가 짧으면 파장이 짧아서 고음. 단소도 우리가 똑같아. 단소 리코더도 똑같은데, 손가락을 다 구멍을 막으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크니까,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크니까, 그래서 구멍을 모두 다 막으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크고, 그래서 파장이 기니까 저음. 손가락 하나하나 떼면은 도레미파솔라 해서 가면은 이제 구멍을 열면 공기가 금방 빠져나가서 파장이 짧으니까 고음이 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파동에 소리가 나오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요거 배운 걸로 대충 설명을 다 할 수 있어. 연습 문제부터 그냥 풀면, 심심해서 이제 보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소리가 왼쪽 오른쪽을 갔다가 오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갔다 오고 하나는 이렇게 갔다 온대.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뭐라고? A까지 갔다가 오는 시간이 B까지 갔다 오는 시간보다 1초가 짧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0초면 1초가 짧았다고? 얘는 11초 이렇게 걸린 건가? 그쵸? A가 10초면 B까지 가는 건 11초니까 요거보다 1초가 짧다. 이런 느낌이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보자. A부터 S까지 거리를 여기를 X라고 하면 그럼 요기 길이는 우리가 340 빼기 X죠. 그래서 그냥 요건 수학 문제야. 수학 문제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몇 초냐면 즉 10초랑 비슷한 그런 수식을 우리가 나오게 하는 거는 시간은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그래서 소리의 속도가 34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A까지 갔다 오는 시간은 340분의 340의 속도로 왔다 갔다니까 2x. 이게 약간 10초 같은 느낌. 그것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속도 340분의 이제 왔다 갔다니까 길이의 2배. 그래서 680 빼기 2x. 그래서 이게 9초, 이게 10초 이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보다 잠깐 11초 대 10초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여기서 이제 1초를 빼야 된다. 식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쓰면 되겠죠. 갑자기 수학이 나와서 상당히 잠깐만 내가 이게 식 제대로 썼나? 식이 요게 맞고요. 이거 그냥 아주 잘 풀면 돼. 양변에 340을 다 곱하면 2x는 680 빼기 4x 빼기 340이니까 이게 그냥 340이 나오고 340 너 2x인데 왜 이렇게 됐냐? 680 빼기 2x 빼기 34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수학을 풀면 되니까 이게 요거 숫자 계산하면 340이 나오고 2x 넘기면 4x죠. 그래서 우리가 340이 4x구나 라는 수식을 얻을 수 있고 답은 그래서 4로 나누니까 8, 4, 32, 85m. 2번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좀 이제 파동의 문제인데 진행 속력은 A가 B의 2배래. 일단 그렇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보면은 우리가 2초 이렇게 1초에 한 번 진동하니까 B의 진동수는 B는 1초에 한 번 진동이에요. 진동수가 1이야.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예요. 주기와 진동수가 1이야. B는 그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리고 요거 그냥 한꺼번에 다 나오게 보면 그리고 요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B는 이제 진동수 주기 다 구했고 그리고 B는 높이가 3cm까지 가죠. 진폭이 3cm야.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뭘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다 없죠. 끝까지 끝났고 두 번째 그래프가 A인지 B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 그래프가 변위가 3이잖아. 그러면은 요건 B구나. 왜냐면 변위가 진폭이 3이니까 진폭이 3이니까 요건 B고요. 요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파장 길이를 보니까 파장이 1m인 거 알 수 있어. 파장이 1m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 V는 F랍니다. 그러면 파장 1, 다 111이니까 속도가 1이겠죠.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속도가 2배라 그랬으니까 A의 속도는 2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A의 진폭은 A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니까 A의 그래프는 이제 진폭이 2야. 그리고 A는 이제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분의 2초 같죠?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주기가 3분의 2야. 주기가 3분의 2초. 그럼 진동수는 뭐야? 진동수는 거꾸로 2분의 3. 공식이 t는 f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럼 이제 거꾸로 파장을 구해야 되는데 A의 속도는 2야. 2는 진동수 2분의 3 곱하기 A의 파장은 3분의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진동수는 A가 B의 1.5배예요. B의 파장은 1이다 맞고 A의 진행 속력은 2다 맞고 답은 니은디귿. 요거는 이제 소리곱세, 즉 소리를 발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책상은 0.5초 소리가 나고 끝나잖아. 근데 종소리 같은 거, 종 같은 거를 이렇게 때리면은 종을 이렇게 때리면 이게 소리가 오래 나겠죠. 그래서 약간 종처럼 생긴 요 소리 굽새를 망치로 때리면 소리가 오랫동안 나면서 점차 댕 같은 음인데 점점 소리가 이제 크기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처음에는 큰 소리 있다가 작은 소리, 그리고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음은 같아. 종소리 난다 생각하면 돼. 일정한 종소리가 컸다가 작아지는구나 를 알면 되고,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것은 진동수는 똑같아요. 진동수는 똑같은데 이게 큰 소리에서 진폭이 주니까 작은 소리가 되죠. A가 B보다 큰 것은 이제 음은 같아요. 소리 높이는 같아. 근데 소리의 세기가 A가 크죠. 그리고 점차 줄어들고 파장도 같아. 그래서 우리가 V는 F람 나거든. 그래서 공기에서 소리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리고 진동수는 항상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파장은 같아. 파장도 같아요. 한 번 소리가 발생하면 우리가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 내가 고음을 만들고 싶으면 다른 악기를 때려야 돼. 책상을 때리면 음이 요 정도. 다른 물체를 때리면 음이 요 정도. 이렇게 만들어질 때 진동수가 정해지고요. 그 진동수는 이제 변하지 않아. 한번 만들어질 때 정해진 진동수가 나오고 그것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 그렇고, 진동수를 한번 보면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렇대. 1리터는 1000ml니까 요거는 1000분의 1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요 하나가 1000분의 1초야. 요 두 칸은 한 번 진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분의 2초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주기가, 즉 2ms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즉 0.002초예요. 그러니까 500분의 1초가 이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럼 1초에는 500번 진동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것도 이제 보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요거, 이게 한 번 진동하는 거죠.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ms야. 이게 주기가 2ms,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요거고, 즉 500분의 1초란 뜻이야. 그러면 이제 진동수는 이제 우리가 500이에요. 진동수가 2.2분의 3배니까 즉 750. 진동수는 750이 되거나, 색깔을 다르게 할게. 그래서 진동수가 750이거나. 그래서 1.5배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기는 어떻게 돼? 주기는 이제 750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얘는 3번 진동했어. 1번, 2번, 3번 진동을 했는데, 이거보다 1.5배 진동수가 크니까 1.5배 더 많이 진동해야 돼. 하나, 둘, 셋보다 1.5배, 4.5배. 4.5번 요 시간 안에 진동을 해야 돼. 하나, 둘, 셋, 3.5야. 틀렸어. 하나, 둘, 셋, 넷, 5. 맞아. 답은 5번이야. 4.5번 진동을 하는 5번이 답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가지고 보면은, A의 파장은 A의 진동수는 우리가 500으로 구했죠. 주기가 2ms이기 때문에 0.002초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500이다. 이미 구했고, 여기다 이제 소리가 350이니까 한번 해보면, V는 500 곱하기 파장. 파장이 그래서 500분의 350, 100분의 70, 0.7인 걸 알 수 있죠.
진동수가 1.5배면 우리가 진동수가 이제 750이야. 그래서 이 악기는 때리니까 진동수가 750이야. 그럼 그건 어떻게 돼? 소리의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해요. 소리의 속도는 일정한데 좀 더 고음이 나는 악기가 있어. 고음이 나는 악기가 있네. 그거 왜 그래? 그러면 악기가 조그만 거야. 악기의 길이가 작으면 파장이 작아서 그래서 고음이 나오게 되고 75는 35니까 15분의 7이요. 5번은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요 X는 위치를 나타낸 거잖아. 파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파동의 전체적인 모습을 사진 찍은 것이랑 똑같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파장을 알 수 있어. 가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파장은 4cm야. 한 번 여기까지가 이제 4cm니까 파장이 4cm구나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나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한 점, 요 x는 2에 있는 한 점에 그 점에 이제 위치를 본 거야. 즉 x는 2의 위치에 여기에 배가 있는 거야. 배가 여기에 있고 이 배에서 이제 물체가 위아래로 출렁출렁 이는 모습을 이제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 요 그래프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출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구나. 그럼 진동수는 2분의 1이구나. 0.5구나. 그래서 이제 V는 F 람다 하니까 속도가 뭐가 나와? V는 F 람다 하니까 V가 2cm/s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니은 틀렸고 그리고 이제 얘가 주기가 2초죠. 주기가 2초니까 얘가 출렁출렁 있는데 처음이랑 2초일 때 높이가 똑같죠. 처음이랑 2초일 때 높이가 똑같고 2초랑 4초일 때 높이가 똑같아. 그래서 디귿을 보면 2초일 때 x는 4cm는 얘가 이때 지금이랑 위치가 똑같을 거야. 왜냐면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2초마다 똑같은 위치에 올 테니까 4cm인 점에 2초일 때 그 위치는 높이는 0이에요. 틀렸어. 그리고 이제 파동이 어떻게 진행하냐면 파도가 오른쪽으로 온다면 여기에 있던 배의 위치는 파도가 조금만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 파도를 타고서 이제 배가 위로 올라가야 돼. 파도가 오른쪽으로 온다면 파도를 타고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어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내려가요. 왜 내려가죠? 왜냐면 파도가 왼쪽으로 오는 거야. 이러한 파도가 이렇게 생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왼쪽으로 파동이 왔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타고서 이제 배가 여기 0의 위치에 있던 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파도가 왼쪽으로 가니까 배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왼쪽이다. 맞아. 답은 기억. 비슷한 문제. 속도를 줬어. 속도가 10이래. 특정 순간에 이랬다가 P에서 Q가 될 때 0.3초나 걸린대. 그럼 얘가 P에서 Q가 되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던가 아니면 얘가 P에서 Q가 되려면 얘가 여기로 오던가 그래서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그래프가 됐을지 아니면 여기 있던 애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이렇게 그래프가 됐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P에서 Q 가는 게 0.3 Q에서 이제 P가 될 때 여기서 요거 될 때는 이제 0.1 그러면은 얘가 P에서 Q가 될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세 칸 이동하고 Q에서 이제 P가 될 때는 이렇게 한 칸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파동은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나머지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 보면은 우리가 파동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파장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파장이 4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P에서 Q 되는 게 3칸 이렇게 이동하는 게 0.3초 여기서 한 칸 이동하는 게 0.1초 그러니까 총 여기서 여기까지 원래 모습이 돼서 이동하는 게 0.4초 즉 주기가 0.4초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맞고 답은 3번. 그리고 이제 7번을 보면
그래서 일단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케이. 이걸 봐야겠다.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가 일로 갔죠. 그래서 딱 한 번 딱 요 D에서 D에서 ED가 ED에서 3D로 갔죠. 얘가 오른쪽으로 D만큼. 그래서 얘 전체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D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렇구나. 파동이 T0가 됐을 때, T0의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파동이 정확하게 1파장만큼 앞으로 갔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1주기 동안 한 번 진동할 때 파동은 1파장만큼씩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파동의 주기가 T0인 걸 알 수 있어요. 주기가 T0. 진동수는 이제 거꾸로 T분의 1. 그래서 답은 진동수는 T0분의 1, 얘가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림을 보면 여기 원래 위치로 반복되는 요 길이 D라는 것이 파장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2번. 그리고 이제 1, 2, 3, 4, 5, 6, 7, 8번을 보면 얘는 이제 약간 좀 어려운데 2m의 속력으로 가고요. 그리고 x는 7m의 파동에 이제 1, 2, 3, 4, 5, 6, 7 여기에 이제 그 보트가 있는 거야. 보트가 여기 있고요. 파도가 오른쪽으로 오네. 파도가 나는 지금 배에 있는데 파도가 나한테 와요. 파도가 이렇게 와. 그럼 나는 이제 파도가 나한테 오니까 나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 파도가 나한테 오니까. 그래. 그러면 내려가는 그래프 안 돼. 2번, 4번 안 돼. 파도가 나한테 오니까 배는 파도를 타고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1, 3, 5 중에 답이 있어.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속도를 알아요. V는 F랍니다. 속도가 2인데 요거 그림을 보면 파장이 2인 걸 알 수 있죠. 파장이 2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1이야. 즉 얘가 한 번 출렁이는데 파동의 주기가 1이야. 그러니까 1초마다 한 번 출렁이면 돼요. 1초마다 한 번 출렁이면 돼요. 답은 1번. 그리고 이제 9번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문자를 줬는데 우리가 파동이 하나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변이 위치 그래프, 하나는 변이 시간 그래프로 점 하나가 이제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얘는 여기 진폭이 요만큼 한 칸이죠. 그렇기 때문에 P 이미 줬네. P라고 이미 줬구나. 그래서 진폭은 P가 Q보다 작다 맞고, 그 다음에 이것은 P의 이제 한 번 출렁이는데 걸리는 시간인 P의 주기는 ET0인 거 알 수 있죠. 이 그림을 통해 보면 우리가 P의 파장은 한 번 출렁이는데 총 길이 ED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P의 진동수는 거꾸로 주기분의 1이니까 ET분의 1이야. 우리가 P의 속도가 뭐가 돼? V는 F랍니다. 요 두 개 곱하니까 T0분의 D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P의 진행 속도가 T0분의 D다. 니은 맞고. 그리고 이제 뭘 알아야 되지? 같은 속력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Q를 보면은 Q는 한 번 출렁이는 데 걸린 시간이 요만큼이야. Q는 요거. 한 번 출렁이는 요 모습을 보니까 P의 한 번 출렁이는 길이가 D야. 그래서 Q의 이제 파장은 D고요. 속도가 같아야 돼.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F람다. 속도는 이걸로 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F 곱하기 람다니까 람다가 D로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Q의 진동수가 T0가 되겠죠. 똑같네. 아니구나. 다르구나. 여기 다르죠. 그래서 이제 Q의 진동수가 이제 T0분의 1이고, 즉 주기는 T0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Q의 주기는 T0고 Q의 진동수는 T0분의 1이고,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